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우입니다. 유나이티드가 개막전에서 리즈를 5대1로 대파했습니다. 특히 포그바가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브루노는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요. 경기를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선수 퀄리티로 찍어 누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작 경기를 찬찬히 훑어보니 그 이상으로 소샤르 감독의 준비와 대처가 훌륭했습니다. 리즈전 대승을 이끈 소샤르 감독의 전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선 다뤄야 할 전술적 내용이 많아 영상이 길어지기에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1편은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경기 플랜을 가지고 나와 리즈의 전략을 방해했는지, 압박의 방식과 수비 대처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룬 수비편이고, 2편은 그러면서 어떻게 리즈의 약점을 공략하고 결국 5대1 대승을 이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각 팀 감독들의 교체 전술과 경기 중 전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다룬 공격편입니다. 선발 명단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경기 유나이티드의 선발 명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솔샤르 감독이 마샤를 칭찬하는 인터뷰를 했던 것과 달리 자가격리 중인 카바니를 대신해 선발 출전한 선수는 그린우드였고, 오른쪽 측면은 제임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후유증으로 빠진 핸더슨의 자리에는 데아가 나왔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난 시즌 후반기의 구성과 같았는데요. 그중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제임스의 기용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리즈와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제임스를 항상 선발로 출전시켜왔는데요. 이것은 역동적인 비엘사의 축구에 대응하는데 제임스가 상당히 많은 전술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리즈의 선발 명단을 살펴본 뒤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리즈의 선발 명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리즈는 4-1-4-1 구성을 들고 나왔는데요. 영입생인 주니오르 피르포가 프리시즌 동안 부상을 입었고, 오른쪽 주전 센터백인 디에고 요렌테 역시 경기에 나설 수가 없었기에 리즈는 지난 시즌의 라인업과 크게 차이가 없는 구성을 내세웠습니다. 멜리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 델러스, 쿠퍼, 스트라이, 아일링이 백포를 구성, 그 앞을 코우가 지키는 형태였죠. 중원에는 클리우와 로드리고가 나섰고, 왼쪽에는 해리슨, 오른쪽에는 하피냐가 나왔죠. 최전방은 벤포드의 차지였습니다. 리즈의 선발 명단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었던 부분은 리즈의 중원 핵심인 칼빈 필립스가 컨디션 문제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순위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인 코어가 이 위치를 메꾸긴 했지만 필립스가 보여주는 후방 패스 전개를 보여주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리즈는 중원을 통한 전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제임스의 기용을 통해 유나이티드는 이 부분을 치명적으로 파고들었죠. 유나이티드가 제임스를 기용한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뛸 수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비엘사 감독은 존을 마킹, 지역 방어 형태가 주축인 주류 전술 트렌드와 다르게 선수단 전반에 걸쳐서 맨마킹, 대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인 감독입니다. 맨마킹은 선수들 개개인이 자신의 힘을 어디서나 정확히 파악 가능하다는 점에서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리기에 용이한 방식이죠. 다만 자신의 책임 범위를 지키는 존을 마킹과는 다르게 맨마킹은 책임 범위를 벗어나서도 상대 공격수를 쫓아야 하기에 그만큼 체력 소모가 크고, 선수끼리 서로 위치가 바뀌고 스위칭이 이뤄지는 전술에 대해서는 대응이 붕괴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측면 모두에서 넓게 움직일 수 있는 제임스 카드는 이렇게 좌우를 오가면서 비엘사의 축구를 흔들어 놓기에 최적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경기 장면에서 제임스의 넓은 활동 반경과 멀티 포지션 능력은 기회를 만드는 데 조력하는 것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기용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제임스는 비록 온더볼 상황에서 찬스를 몇 차례 놓치며 아쉬운 활약을 선보였지만 수비 상황이 되면 공격진 그 어느 선수보다 넓은 범위를 커버하면서 리즈의 빌드업을 성공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우선 리즈의 골킥이 진행되는 시점에 소샤르 감독은 제임스를 그린우드와 동일선상으로 올려서 상대 센터백 2명과 대응시키는 형태로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리즈는 센터백을 넓게 펼쳐서 멜리 골키퍼와 함께 3대2 수적 우위를 만들고자 노력했는데요. 제임스와 그린우드의 기민한 압박은 여기서 센터백에게 볼이 전달되는 것을 막아세우면서 멜리 골키퍼가 롱킥으로 볼을 전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중앙의 코어는 브루노가 성공적으로 그림자 공간 안에 집어넣어 놓은 상태였기에 주로 이 배급의 도착점은 좌우 측면이었죠. 유나이티드는 이 지점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구사했습니다. 좌우 사이드백인 쇼와 안비사카가 미리 높은 위치에서 대기 중이다가 빠르게 낙구 지점 경합에 달려들었고, 프레드와 맥토미니 역시 여기에 가세했죠. 덕분에 유나이티드는 리즈의 빌드업 작업을 방해하면서 볼을 뺏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리즈의 점유 상실 지점을 살펴봐도 중앙과 좌우 하프 스페이스 지역보다는 좌우 측면에서 더 많이 공을 빼앗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임스의 히트맵을 보시면 확인 가능하시듯 제임스는 수비 지역 낮은 위치까지 넓게 커버해가면서 리즈의 좌측 공격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골킥 상황에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제임스 이탈로 인해 측면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완비사카가 높이 올라와서 수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비사카의 후방 공간이 전술적 취약점으로 노출되게 되죠. 그런데 제임스가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진 선수이기에 골킥 직후 바로 이 지역 수비에 가담해줄 수 있었고, 자연히 비사카도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면서 단단하게 이 지역을 틀어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리즈의 왼쪽 공격수 에리즈는 경기 내내 이렇다 할 활약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죠. 소샤르 감독의 빌드업 방해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측면에서 제임스가 넓은 활동 반경으로 리즈의 공격을 틀어막는 역할을 했다면, 왼쪽에서는 브루노와 포그바의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위치에서 공을 받는 측면 공격수 하피냐가 반대발 공격수이기에 뒤를 보고 공을 받게 되면 후방으로 되돌려줄 때 위험한 코스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소샤르 감독은 하피냐가 볼을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이쪽의 전개를 막고 그로부터 위협적인 찬스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리즈의 전개를 측면으로 몰아세우고 그 위치에 강한 압박을 구사한다는 대전략을 통해 소샤르 감독은 효과적으로 비엘사의 리즈가 흔히 취하는 지배적 경기 운영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리즈의 입장에선 중앙에서 볼을 원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선수인 칼빈 필립스의 부재가 못내 아쉬운 상황이었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유로와 코파 등 국제대회를 치른 후 뒤늦게 휴가를 떠나 프리시즌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유나이티드 선수단의 경기 감각이 완전히 올라온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원 압박이 종종 뚫리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프레드가 전진 압박 시에 공을 빼앗아내지 못하는 장면이 가끔 나오며 공간을 노출하게 됐죠. 리즈의 공격은 주로 이 위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측면이 우측면에 하피냐에게로 볼이 전달되어 다시 중앙으로 전개하고자 시도했죠. 유나이티드의 집중력이 빛났던 부분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리즈는 측면을 넓게 쓰면서 하프 스페이스의 공간을 만들고 그 위치로 선수들의 침투를 유도하여 최전방 공격수인 벤포드에게 연결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팀인데요. 프레드와 맥토민이 이렇게 측면이 열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마크맨인 로드리고와 클리어의 위치를 체크하고 적절하게 따라붙으면서 리즈의 측면 공격수들이 벤포드를 향해 직접 전개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습니다. 당연히 원거리에서의 무리한 전개는 정확하지 못했고, 린델레프가 훌륭한 수비 커버를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이것을 끊어내었죠. 소샤르 감독이 선수단에게 리즈의 공격 방식을 잘 주지시켜 놓았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나이티드는 점유율에서 리즈에 밀렸지만 시정 일관 경기를 앞두면서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경기 중 유일한 실점은 리즈의 후반 이른 시간 교체와 전술 변화로 잠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상대 사이드백인 아일링이 포그바의 느슨한 수비 가담을 파고들며 발생한 사고였죠.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유나이티드의 압박 시스템은 꾸준히 잘 작동했으며 오히려 리즈의 전술 변화를 역이용하여 대량 득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 일부를 끊고 가도록 하죠. 2부에서는 유나이티드가 어떤 방식으로 리즈의 수비를 뚫어내고자 고안하고 나왔는지, 비엘사 감독의 대처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소샤르 감독이 어떻게 그것을 역이용하여 대량 득점까지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유나이티드의 공격 전술을 위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에 거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